자, 이번에는 프로토타입 객체 만들기라고 하는 파트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프로토타입 객체가 뭐냐?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를 볼 때, 또 사용을 할 때 좀 어렵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웹페이지 만들 때 같이 사용하는 언어 정도로 썼기 때문에 이 프로토타입 객체라고 하는 걸 쓸 이유가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버 쪽 또는 PC에서 만드는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이라고 하게 되면 이 프로토타입 객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제 라이브러리 같은 걸로 구성을 할 때 코드를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저는 이 프로토타입 객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는 스크립트 언어라서 이 순서대로 그냥 실행이 되는 방식이죠. 그다음에 코드 자체를 좀 단순하게, 좀 간단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마다 중간중간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었어요. 근데 점점 지나다 보니까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충실한 언어들이 갖는 장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하면 우리가 붕어빵을 생각을 하면 붕어빵 틀이 있고 그 붕어빵 틀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붕어빵을 계속 거기서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신 거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객체를 중괄호를 이용해서 만든다. 그러면 각각의 붕어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괄호를 계속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안에 속성이나 이런 것도 계속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가 갖는 장점, 즉 뭐예요? 붕어빵 틀을 만들고 계속 찍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프로토타입이 조금 뭐랄까요?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고, 아니면 그러니까 편하게 기존에 있는 방식을 그냥 활용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걸 만들 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자, 뭐냐 하면 이 자바에서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다른 객체 지향 언어처럼 클래스나 이런 걸로 붕어빵 틀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즉 함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함수라고 하는 거를 붕어빵 틀로 그대로 써요. 그래서 이 함수가 어떤 함수 상자로 실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라 붕어빵 틀을 정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프로토타입 객체라고 하는 거는 붕어빵 틀을 만들기 위한, 즉 정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직접 한번 만들어 보면 그 차이를 좀 느끼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파일 만들기를 하고요. 자, ch03 밑줄 긋고 test18.js 이렇게 해봅니다. 자, 여기다가 만들 건데요. 자, 우리가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를 일일이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var person 1이라고 하는 객체를 먼저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객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괄호를 이용해서 만들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name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age라고 하는 속성이 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자바스크립트 객체가 됩니다. 또 하나를 만들어 볼까요? 자, person 2라고 하는 거는 중괄호를 이용해서 만들고, 자, name이라고 하는 속성과 마찬가지로 age라고 하는 속성이 있다.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자, 이런 형태로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붕어빵 틀을 먼저 만들겠다는 거죠. 붕어빵 틀은 대문자 P로 시작하는 person으로 하나 정의를 하자. 근데 함수를 붕어빵 틀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name과 age라고 하는 구멍, 함수 상자 위에 구멍으로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은 다음에, this.name은 name, 그 다음에 this.age는 age라고 하면 이 붕어빵 틀 안에 name과 age라고 하는 속성이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속성에 파라미터로 받은 값을 할당하는 그런 코드가 됩니다. 자, 이게 함수니까 앞에 펑션을 이렇게 붙여주고요. 자, 그러면 이게 함수처럼 보이는데 이거를 person이라고 하는 함수로 실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붕어빵 틀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건 가능은 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게 붕어빵 틀로 쓰겠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속성 말고 우리가 속성에다가 속성에 일반 데이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함수를 속성으로 추가할 수도 있죠. 그거는 person이라고 하는 거를 객체로 본다면, 프로토타입 객체로 본다면, 붕어빵 틀로 본다면 그 안에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work라고 하는 속성을 추가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함수를 할당할 수 있다. 자, speed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받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해보죠.
그래서 걸어간다라고 하는 기능을 우리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console.log라고 해서 이 함수가 실행됐을 때, 자, 요 속도로 걸어갑니다. 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이 person이라고 하는 대문자 P로 시작하는 person은 붕어빵 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자, new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하고 붕어빵 틀의 이름을 기록을 하면 실제 붕어빵 객체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우리가 중괄호를 이용해서 저렇게 다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자, 소녀시대 20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데이터만 집어넣고 그러면 여기에 자, person 3이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위에서 만든 이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별반 차이가 없는데 거기에는 자, 요걸로 만든 거에는 뭐예요? 이 함수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요 name, age 속성과 work라고 하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를 뭐 여러 개의 붕어빵을 만들 수 있겠죠. person 4라고 해서 new person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 안에 만들어져 있는 자, person 3이라고 하는 거 안에 추가되어 있는 함수를 실행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고요. 자, add to를 하고 자, 선택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해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10km 속도로 걸어갑니다. 라고 출력이 되죠. 자, 어디서 출력한 거예요? 자, 여기서 출력을 한 겁니다. work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출력이 된 건데 이 함수는 뭐예요? person 3이라고 하는 객체.work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한 겁니다. 이 객체라고 하는 거는 new person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new라고 하는 연산자가 중요하죠. 객체지향 언어에서 사용하는 연산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붕어빵 틀에서 붕어빵 객체를 만들어낼 때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자, 인스턴스 객체, 즉 이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붕어빵 틀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서 실제 붕어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개념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보다도 자, 여기서 이 부분이 붕어빵 틀에 해당한다. 요게 붕어빵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속성을 추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속성에는 함수가 할당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런 형태의 코드를 주의 깊게 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만들다 보면 자, 이런 형태의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자, 그거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장의 내용을 다 진행을 해봤습니다. 3장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의 핵심을 정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Node.js라고 하는 거를 할 수 있냐라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게 훨씬 좋죠. 근데 지금 얘기한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3장에서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걸 해보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자, 해보신 분들은 혹시나 몰랐던 내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핵심 정리, 자, 핵심 내용을 정리한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몇 번 반복해보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걸 전혀 안 해봤어요. 뭐 언어라고 하는 거는 해본 게 거의 없어요. 라고 한다면 자바스크립트 기본서를 같이 한번 보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서를 보면서 따라오는 게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 전에 이 핵심 내용, 요런 것들이 일단은 핵심적으로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거 먼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콜백 함수니 또는 지금 뭐 클로저니 또는 자, 프로토타입 객체니 이런 것들은 자, 쉽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기본서에서 충실하게 익숙하게 그렇게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장 쪽 내용은 우리가 다 봤고요. 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그 전에 우리가 뭐 했어요? Node.js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나 그죠? 내장 객체나 외장 객체를 어떻게 쓰는지 뭐 이런 내용들 기본적인 거 봤죠? 이제 4장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Node.js 즉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걸 가지고 프로그램 형태로 만들 수 있고 웹 서버를 만들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이게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서버 쪽에서 또는 PC에서 만드는 게 상당히 쉽구나, 어렵지 않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 그 다음에 4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